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질병이 걸렸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이것저것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피 한 방울로 정확하게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센서를 개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 임정훈 교수팀이 만든 암 진단 센서인데요. 유선 전화기 정도의 크기의 센서에 혈액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기존 암 환자의 정보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암에 걸렸는지 또 걸렸다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5%의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어서 기존 암 진단 센서보다 정확도가 2배 높아졌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암을 잡아내는 특정 DNA를 이용해 만든 앞타머 덕분입니다. 앞타머는 DNA나 RNA와 같은 단일 핵산 물질로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바이오 센서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앞타머를 통해 간암이나 폐암 등 암 진단은 물론 또 폐질환이나 다양한 질환 연구가 가능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개발한 암 진단 센서는 미국의 병원, 업체 등과 구매 계약을 맺어 연간 약 20억 원을 받고 수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이 암 센서가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국내 기술이 해외에 수출된 사례인데요. 국산 인공위성이 우주산업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수출됐다고요? 네, 국내 인공위성이 유럽으로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국내 기업이 제작한 스페인 인공위성 데이모스 2호가 20일 오전 4시 11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 세계 우주산업을 이끄는 유럽에서 국내 기업이 제작한 인공위성을 수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성공시킨 주인공은 바로 국내 유일의 위성 제조업체인 세트트랙아이입니다. 세트트랙아이는 한국 최초의 소형 인공위성인 우리별을 개발한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까지 아시아 국가에 총 3대의 위성을 수출했는데요. 이번에 스페인에 수출한 인공위성 데이모스 2호 0.7m급의 초고 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세트트랙아이가 스페인으로 업체로부터 300억 원의 규모의 제작을 수주해서 지난해 8월 개발을 완료한 위성입니다. 예, 이제 국내 우주 산업도 국가 차원에서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 만든 인공위성이 더 많이 수출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파 하면 인체에 나쁘다 이런 건 잘 알고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 전자파의 생체 부작용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요? 네, 이 전자파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흔히 알고 있던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테라헤르츠 전자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테라헤르츠 전자파는 마이크로파와 원적외선 사이에 100GHz부터 10THz의 대역 전자파로 파장이 길어서 투과력이 강하면서도 에너지가 낮은 전자파입니다. X선보다 활용 분야가 다양해서 꿈의 전자파라고도 불리면서 그동안은 생체세포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카이스트 나노과학기술대학원 김필환 교수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형욱 박사 공동연구팀은 테라헤르츠 전자파가 동물의 피부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세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연구팀은 생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출력을 크게 높인 고출력 테라헤르츠 전자파 발생기를 개발해서 생쥐 피부에 30분간 쪼인 결과 6시간 뒤 피부 조직에서 염증세포 수가 6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테라헤르츠 전자파의 첫 생체 부작용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네. 이 전자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그런 유용함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체 부작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가방에 잘 정리해서 놓은 이어폰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꺼내보면 꼬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험 하셨죠?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요? 네, 저 역시도 가방 속에 있던 이어폰이 꼬여있는 걸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요. 이어폰의 꼬임을 물리학적으로 풀어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도리안 네이버 연구팀은 왜 이어폰들이 스스로 꼬이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해답은 줄의 길이와 운동량에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3,000번 넘게 이어폰을 박스에 넣어서 실험해본 결과 이어폰의 길이가 46cm 이하면 줄이 꼬이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반대로 46에서 150cm의 길이의 이어폰들은 꼬임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150cm 이상으로 이어폰이 길 경우에는 꼬임 현상이 50%가 넘게 일어났는데요. 연구팀은 줄이 긴 이어폰의 경우 아무리 잘 정돈해 가방에 넣더라도 줄의 길이와 가방의 흔들림으로 꼬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Y 형태로 된 이어폰이 더욱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맡았던 도리안 레이머 교수는 이어폰 꼬임 현상은 줄의 길이와 가방의 흔들림 등 운동량에 따라 일어나는 물리학의 문제이지 정돈을 잘 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용자들이 잘못 정돈해서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좀 마음이 놓이네요. 자,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윤서영 캐스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